술래길은 사실 제가 술래길은 3년 전에 코로나 끝나고 그해 가을에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랑 저희 첫째랑 둘째 초딩들 둘 데리고 왔었습니다. 그때도 프랑스 길에서 생장부터 걸은 건 아니고 800km가 아니라 300km만 걸었습니다. 레온에서. 그러니까 한 달 시간을 내서 어찌됐든 가야 되는데 70대 아버지랑 10대 애들 둘 데리고 풀코스를 다 할 뭐 그런 염도가 안 나서 그렇게 갔어요. 왜 갔냐면 사실 아버지가 좀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간 거고, 우리 아버지가 뭐 어디 저만큼 어디 밖에 안 나가는데 그래서 한번 가야겠다, 애들이랑 나중에 무슨 추억이 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생각은 별로 없었고 31일 전에 갑자기 비행기표를 예약을 하고 공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0일 전부터 막 준비를 했습니다. 사실 저는 술래길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그때 뭐 코로나 이후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막 칭칭총 칭칭총 이런 막 그 인종차별 그런 것도 많이 들었고, 한 놈이 그랬지만 근데 그거를 제가 더 열받는 거는 그때는 그게 몰랐다라는 거죠. 나중에 알았다라는 거. 그리고 뭐 라지에이터 키는 법을 몰라가지고 다 감기가 걸렸다는 거. 그래서 이런 거 책에서는 배웠는데 실제로 내가 이제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. 내가 40대 이런 걸 알아서 뭐하지? 그래서 약간 좀 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 유럽이라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, 이걸 내가 이제 알아서 뭐 했을까? 막 이제 이런 생각으로 사실 여행 내내 그렇게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. 여러 가지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안 해본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. 그리고 또 생장에서 출발한 그 꼰대 아저씨들의 그 생장 부심이 있어요. 한국인 아저씨들의 그 레온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막 되게 막 뭐 다들 좋으신데 간혹가다 이제 우습게 보는 아저씨들이 있으니까. 뭐 저는 원래 찍먹이라는 생각을 했고, 그래서 저는 순례자라 생각은 안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산티아고 데 콤페스토라에 도착을 하니까 저는 사실 뿌듯하다는 감정은 1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원래 저는 뭐 그 꼰대 아저씨들처럼 생장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고 300km만 걸은 거고 동키로 되게 짐도 많이 보냈고,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때 무사히 완주를 했구나, 내가 아버지 모시고 애들 데리고 무사히 왔구나, 사실 이 감정밖에 없었어요.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생장에서 출발해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냥 막 엄청 저에 대한 막 뿌듯함이나 이런 거가 있진 않은 스타일이고, 무사히 왔구나 이제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그 순례길 자체가 저한테 그 기간에서 저한테 준 거는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도 그게 이제 자랑이고 매일 그 얘기를 하세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가족에서 저랑 첫째랑 둘째랑만 갔다 왔으니까 아마 와이프도 막내랑 이번에 갔다 와서 가족끼리 이제 모이면 어머니한테 좀 죄송하지만 이제 어머니 빼고는 다 이 순례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이제 그런데 이제 갔다 와서 생각을 해보자면 순례길 덕분에 많은 게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쉼의 이유.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사회 나와서 한 번도 그렇게 쉬어본 적이 없어요. 강제로 쉬는 거죠. 그러니까 7시간의 그 시차가 있는 곳을 처음 가봤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가 술래길을 하는데 12시부터는 연락이 안 와요, 한국에서.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퇴근 시간이니까 7시 정도 되니까 7시간 차이가 나니까.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 항상 뭐 제가 직장인일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핸드폰과 노트북을 들고 휴가를 갔거든요. 그 휴가를 가도 저는 항상 일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직업이 좀 그렇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항상 서포트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, 강제로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으로 메일이나 카톡을 안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그게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다른 가치관을 심어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되게 좀 예민하고 완벽하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회사 직원들한테도 되게 막 힘들게 하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? 약간 그런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어요. 뭐 이제 좀 뭔가 정신을 차리면 뭔가 잘할 것 같은데, 그 뒤부터 그냥 저의 삶은 뭐 열심히 막 돈 벌려고 하지 않고, 그전에도 좀 그렇긴 했지만 그냥 안 쓰고 말아요. 누가 보면 되게 부자냐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저를 위해 요즘에 돈을 쓰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집에서 뭐 먹는 거 말고 애들 학원비 말고는 거의 쓰는 게 없어요.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여행 가는 것 같아요.
그러니까 그런 한 번도 삶에서 그렇게 쉬어보지 못했는데 강제로 쉬게 되니까 아 이렇게 쉬어도 크게 문제가 없구나,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40대 중년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인데, 만약에 저 같은 삶을 사신다면, 제가 그때 왔을 때 제 나이 또래의 남자들을 못 봤어요. 거의 한국 사람들 중에 저보다 어리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거의 그랬어요.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직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어떤 텀이 있을 때 오시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나이 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은퇴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. 아니면 그런 여유가 있는 분이거나. 근데 저는 40대에 왔는데 제가 왜 제 또 나이 또래가 없는지 생각을 해보니까, 거의 이 40대의 남성분들은 경제적으로 겁나게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저도 여유롭게 온 건 아니었거든요.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원래. 아니 한 달을 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요. 돈 벌기 바쁘고 할 게 되게 많은데. 근데 이제 조금 더 1, 2년이라도 지나면 아버지가 더 나이가 많이 들 것 같고, 애들도 이제 첫째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,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. 그래서 그냥 회사도 지금 되게 뭐가 빡세고 막 그러는데 어떡하지? 그냥 갔어요. 그냥 질러버렸어요. 그러니까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. 아직도 기억나는데 막 새벽 그 여기 시간으로 새벽 2시고 한국 시간으로 뭐 아침 9시 정도 됐겠죠. 막 클라이언트가 전화가 와요. 내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는데도 아스토르가에서 거기 그 공립 알베르게에서 그 인종차별 칭청총 소리도 듣고 그 클라이언트한테 새벽 전화도 받았는데, 아직도 기억나는데 새벽에 전화를 받고 나갔는데 사람들 깰까봐 밖으로 나갔어요. 문 밖으로 나가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동네가.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면 너무 손해볼, 사람들이 시끄러울 것 같은 거야. 어디 가지 그러다가 밑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길래 막 내려갔어요 지하로. 근데 거기가 자전거 순례자들 그 자전거 주차하는 데더라고요.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클라이언트랑 막 전화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그날 이후로는 정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이제 쉼이었거든요. 디지털 디톡스가 요즘 유행이라는데 딱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뒤로 많은 게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인격도 좀 달라진 것 같고, 예민한 게 있긴 있지만 예전처럼 모든 업무를 할 때 꼭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더 칭찬을 받고 당연히 좋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서 여러 사람 피곤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저한테는 술래길이 좀 의미가 있었고, 그리고 둘째로 너무 제가 모르는 게 많았어서, 와 이게 책으로 공부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구나, 좀 이런 걸 약간 깨달았다고 그래야 되나. 그래서 지금 제가 애들이랑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. 저는 여행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애들이 그냥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. 내가 40살에 내가 유럽에 가서 이런 거를 지금 배우는 게 말이 되나,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애들을 데리고 이제 동남아 위주지만 거의 많이 이제 여행을 나가려고 해요.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만 그 전에는 그래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정말 많은 해외 경험을 좀 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. 그 원래 저는 여행을 별로 안 좋아했고, 가더라도 되게 네이버 블로거형 여행자였거든요. 완전 제이였어요. 그러니까 외국을 나가지만 내가 외국 사람을 얘기하진 않겠다, 말도 못하고 창피하니까. 그래서 내가 스스로 다 네이버에서 다 알아보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. 순례길도 그랬어요. 진짜 거의 모든 길을 제가 다 봤단 말이에요. 모든 유튜브를 다 보고 여기서부터 이 코스는 이런 걸 조심해야겠구나 막 이러면서 전부 다 준비를 했어요. 막 동키는 어떻게 보내지, 누가 우리 가족 중에 다치면 어떻게 보내지, 이런 건 너무나 준비했거든요.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 순례길이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제2에서 이제 P가 된 거예요. 아까 좀 예민한 것도 많이 사라지면서 이런 게 또 재미가 있구나,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순례길 때 갔다 와서 제가 그때 고프로를 들고 갔거든요 처음으로.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 순례길을 분석을 했듯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그냥 찍어서 올렸는데, 그게 좀 반응이 있어서 지금도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뭐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뭘 기획하거나 그러진 않아요. 하면 잘하죠. 원래 직업이 그런 거였는데.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남의 거는 그렇게 기획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누가 절 쳐다봐도 되게 창피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사실 어떤 뭐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상황에서
그러니까 제가 그때 술래길 영상을 찾아볼 때 기억이 나는 게 어떤 남자분이 어머님을 모시고 갔던 그 영상이 있거든요. 되게 길게 올렸어요, 그 사람이. 2시간짜리 막 이런 식으로 올렸거든요. 근데 그걸 다 봤어요. 왜냐면 나도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되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 같은 상황에서 누가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인 거예요. 그래서 애들이랑 놀러 가는 것도 부모님도 어디도 놀러 갈 거 아니에요. 근데 뭐 여행 유튜버처럼 저는 그렇게 도전적이고 이런 건 못해요. 되게 그냥 안정적인 걸 하는 사람인데 아니 그렇게 여행을 하려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라고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. 여행이니 뭐니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야. 이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고. 그리고 또 유튜브 했던 게 좋은 게 내가 이번에도 느낀 건데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실 때 그때 왜 가게 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애들이랑 추억을 뭘 기억할 수 있지? 이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저도 애들이랑 놀러 갔던 거를 사진 찍어서 앨범을 만들어 놓지만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. 보지 않으면. 근데 영상으로 찍어 놓으면 좀 기억이 나지 않을까? 그래서 그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. 그럼 저도 가끔 몇 번 보잖아요. 거기에 있는 거를. 근데 이번에 왔는데 여기 멜리데이 왔는데 신기한 게 다 기억이 나. 그때 게. 그래도 몇 번씩 더 봤으니까 영상으로.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뭐 제가 늙었을 때 유튜브를 뒤져보면서 애들이랑 이렇게 놀았구나.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이렇게 놀았구나. 이런 것도 될 거 아니에요? 약간 이제 그런 생각으로 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술래길이 저는 그 술래길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큰 감동은 없었고 힘들고 귀찮죠. 이거 맨날 걸어야 되는데 뭐가 감동이 있겠어요. 저 같은 완전 티한테. 근데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뭔가 되게 예민하고 강박증 쩔고 쉬지 못했던 제 삶에 있어서 이 술래길이 줬던 영향은 굉장히 크다. 이제 이런 겁니다.